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반분법의 이론과 사례에서 간략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분법이라는 것은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 반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수항식법, 검사 재검사, 복수항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반분법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분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검사 재검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측정 문항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설문지를 동일한 대상에게 반복 측정을 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문제점이 동일한 대상에게 반복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오래 여러 가지 논란의 소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저와 함께 진행하실 내용은,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반분법이라는 것은 이런 장기간에 통해서 조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얘를 보완제로 쓰기 위해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의 측정 도구를 개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측정 도구로 두 개를 개발합니다. 두 개를 개발을 해서 A와 B를 우리는 홀수, A를 홀수, B를 짝수로 자기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것을 자기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수, 얘는 짝수, 다시 말하면 홀수, 짝수 혹은 홀수, 짝수처럼 자기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여기서 A라는 것에서 추출할 때는 무작위로 추출할 수도 있지만, 배분할 때, 최종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적으로, 얘는 A는 반드시 홀수, B는 반드시 짝수로 배분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해서 반으로 분할한다. 그래서 반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문항 하나만 조사하기에는, 하나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토익과 토플을 개발하겠습니다. 토익과 토플을 개발할 건데, 각각의 여러 문항 개수나 내용들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 개를 만들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영어 듣기 평가, 영어 능력 평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면, 영어에는 하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분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중분류 측면에서 독해, 그렇죠? 독해, 어휘, 문장,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익에서도 독해, 어휘, 문장이 있을 거고, 토플에서도 독해, 어휘, 문장이라는 이 공통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독해에서는 토익에서는 몇 개가 나올지, 어휘가 몇 개 나올지는 거기서는 무작위로 여러 가지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독해, 어휘, 문장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서 우선은 독해를 기준으로 제가 토익, 토플을 구분해서 제가 이쪽을 홀수로 배치하고 얘는 짝수로 배치하겠습니다. 얘를 홀수로 배치하고 짝수로 배치하게 되는데, 독해에서 얘를 각각의 5개씩, 얘를 어휘도 각각 2개씩 할까? 2개씩? 네, 2개씩 할게요. 2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문장은 3개씩 하겠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독해를 총 4개의 측정 도구를 만드는데, 여기서 독해는 어떤다고요? 해당되는 토익에서 하나, 2개, 그 다음에 짝수에서 하나, 2개를 만들어서 총 4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해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토익에서 독해와 관련된 것 2개, 토플에서 관련된 것 2개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어휘에서 각각의 2개, 2개. 그다음에 문장은 토익 3개, 토플 3개를 각각에 뽑아냈다는 무작위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토익에서는 여러 개의 독해가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해당하는 부분을 2개를 무작위로 추출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무작위로 추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배치할 때는 반드시 독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토익과 토플이 같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토익과 토플이 같이 배치돼야 되고요. 어휘 역시 해당하는 부분이 토익, 토플이 각각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배치를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토익을 홀수, 토플을 짝수, 이거 순서로 바꿔도 되겠죠. 짝수, 홀수라는 거는 나오지만 반드시 토익이 홀수라면 홀수계로, 짝수계면 짝수계에 무작위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선정은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으나 배치할 때는, 배치할 때는 자기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여서 자기라는 것은 독해라는 부분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라는 부분에 강제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홀수 혹은 짝수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는 자기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은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으나 배치는 자기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반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분법을 하게 되면 동일한 대상에게 한꺼번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측정 도구가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홀수와 짝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도의 전제 조건은 타당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타당도라는 것은 토익과 토플은 영어를 수렴할 수 있는, 영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타당도가 이미 확보가 돼야 되고, 독해 어휘 문장을 판단할 수 있다는 타당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로 해당되는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반분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반분법에 대해 이론과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두 개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중에 여러 개의 두 개의 측정 도구를 각각 개발을 해서 타당도가 확보된 해서 홀수와 짝수로 어떻게 된다? 무작위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반분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사경원이었습니다.